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일선학교의 졸업식이 교실에서 진행되는 등 간소한 형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거점 의료기관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지만 간호 인력이 부족해 문의뿐인 곳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경선을 앞두고 대통령 직함 사용을 불허하기로 입장을 정해 후보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후보 단일화 등 합종 연행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대규모 카드깡 사기 피해로 600여 명이 260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구제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대통령 직함 사용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었는데요. 민주당이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등 전현직 대통령 이름이 포함된 후보자 경력을 사용할 수 없게 했고 청와대 근무 경력도 6개월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민주당 예비후보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과 청와대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후보는 광주가 85%, 전남은 44%에 달하는데 후보들의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정치 신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인의 경선 과정의 유불리 계산에 의해 기울어진 경선 룰을 정하는 것 같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민주당으로 나온 예비후보자는 광주가 36%, 전남이 61%에 달합니다. 4년 전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이 거셌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구울에서 후보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데 이어 동남갑과 광산을 지역에서도 합정연행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단일화를 통해서 역전했던 경우는 또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두를 달린 후보의 우세를 인정하는 대중적으로는 그런 효과 기대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오늘 중으로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갑니다. 또 다음 주부터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해 늦어도 3월 초에 공천받을 후보를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바른미래당 탈당으로 이른바 제3지대 연대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20대 총선과 달리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연대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총선을 70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사는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였습니다. 특히 당내 내홍을 겪어왔던 바른미래당은 당 소속인 안 전 의원의 역할에 주목해왔습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안 전 의원이 탈당하면서 정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진영 정치를 제대로 일하는 실용 정치로 바꿔야만 합니다. 게다가 안 전 의원의 결단이 줄 탈당으로 이어질 경우 당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 당권파로 알려진 의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기는 마찬가지. 지역구 활동을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최도자 의원이나 다선의 경륜을 앞세워 총선 채비를 하고 있는 주승용 의원에게도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신당이 3지대 연대를 위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접촉을 늘려갈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구심점이었던 안 전 의원이 빠르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진보 세력 결집이란 명제가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연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심판할 거냐 더 밀어줄 것이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결합돼서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제20대로던 국민의당의 바람은 불기 굉장히 힘들다. 또 대한신당에 합류하지 않은 이용주 의원은 무소속 행보에 이어 여당 입당이란 전략을 제시했고 정윤아 의원 역시 여전히 총선까지 무소속으로 민심을 얻겠다며 야당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3지대 연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설득력 있는 명분 제시가 과제로 남은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까지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뭉쳤던 4+1 협의체가 총선을 대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도내 선거 판세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우산과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 약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도 산발적인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날이 이렇게 흐린 데다 미세먼지도 가득합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약 2배가량까지 치솟으면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대기가 정체되는 데다 내일은 또 추가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농도가 높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온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3.5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평년 기온을 7도가량 웃돌겠고요. 한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전염병 발원지인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도 덩달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경계심은 키우되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5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시고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 공포심도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에서 나온 중국인 혐오 발언을 자제하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하자는 목소리도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런 게 되게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국인들한테 일반화시켜서 그들을 혐오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전염병 사태로 힘겨워하는 중국을 오히려 돕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중국 유학생이 다니고 있는 호남대는 힘들 때일수록 도와야 한다며 중국 후베이 성에 방역 마스크 10,000개를 보냈습니다. 중국 측으로부터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땔감을 보내준 것이나 진배없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감사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혐오 정서와 함께 경계해야 할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 뉴스입니다.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 붙은 안내문을 가지고 확진 환자가 병원에 격리 중이라는 가짜 뉴스가 SNS를 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지역도 안전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해서 불안하고 무서워요. 한편 각급 학교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졸업식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은 강당이 아닌 교실에서 졸업장을 받았고 자녀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학교를 찾은 학부모들은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조금 서운하지만 그래도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함께 또 참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2월 셋째 주까지 이어지는 광주 지역 각급 학교들은 올해 졸업식을 간소하게 치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전국 거점 의료기관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지역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 인력이 부족해 문의뿐인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곳까지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5만 명 남짓한 군 지역의 한 병원입니다. 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 진료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탁자와 서류 등이 놓여 있을 뿐 의료진은 없습니다. 120병상에 간호사는 16명, 병원 내 교대 근무도 빠듯하다 보니 선별 진료소만 24시간 따로 지킬 인력이 없습니다. 농어촌에 진료하는 인력들, 입원 관리하는 인력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상시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절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응급실 앞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한 목포의 이 종합병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감염내과와 응급실 간호 인력 6명 이상을 교대로 투입하고 있지만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부족한 간호 인력의 한계가 불보듯 뻔합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병원에서 이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들의 선별진료소가 제대로 운영될지 심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들을 분리 진료하기 위해 선별 진료소를 설치한 병원은 전국에 288곳. 지자체가 지정을 하고 병원별로 의료진을 두고 24시간 자율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그 불똥이 선별진료소 운영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공연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광주문예회관은 어제로 예정됐던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극단의 요청에 따라 4월로 연기됐고 3월에 예정됐던 또 다른 뮤지컬은 예약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 공연마루에서 진행하는 국악 상설 공연은 일단은 계속 진행하되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격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예방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대규모 카드깡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00여 명이 260억 원에 달하는 카드깡 사기 피해를 당했고요. 현재 피해 구제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는 30대 여성. 지난해 2월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로 다른 사람의 지방세 300만 원 정도를 결제해주면 그 대가로 원금의 2%인 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세를 대납을 하면 되는 거다. 너만 알고 있어라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은행에 가서 직접 카드 결제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니까 믿음이 갔죠. 몇 달간 카드 할부 대금과 약속한 대가가 꼬박꼬박 들어왔고 카드 한도를 1억 원까지 올리고 빌려주는 신용카드도 9개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카드를 맡긴 일당이 갑자기 잠적했고 이 여성의 카드로 결제한 카드 대금은 1억 원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1억 5천. 이제 신용 빚이며 집 담보며 보험 대출, 보험 해약까지 해서 아직도 갖고 있어요, 솔직히. 피해자만 600여 명에 피해 금액은 260억 원. 사기를 벌인 39살 이모 씨 등 2명이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1명은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카드로 다른 사람의 지방세를 할부로 결제하고 지방세 납부 당사자에게서 받은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지방세 결제가 타인 명의 카드로 가능하고 한도도 쉽게 증액된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제도적으로 이 타인의 카드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가 엄청난 이 일의 공신력을 뒷받침해 준 거죠. 피해자들이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대금을 갚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해지자 구제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로 피해 방지 대책을 지금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었던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민간 협력 해결 방안을. 한편 피해자들은 카드사가 카드 깡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어제 오후 8시 30분쯤 영광군 영광읍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78살 조모 씨 부부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집 24평 중 10평 정도를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5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엌과 작은 방이 집중적으로 탄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구례군 순천 완주고속도로 천마터널 안에서 52살 안모 씨가 몰던 25톤 트레일러에서 불이 나 차량 앞부분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수석 바퀴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운전사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대처하는 광주 119 구급대원들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소방청이 주관하는 심정지 환자 회복률 평가에서 광주가 2017년부터 3년 연속 전국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119 구급대원들이 538명의 심정지 환자를 응급처치한 결과 96명의 심장이 소생해 17.8%의 회복률을 보이며 전국 평균 11%를 웃돌았습니다. 고흥 지역의 대표 생태 관광지로 각광을 받던 고흥만 인공습지 일원이 요즘 관리 부실로 엉망입니다.
일부 관광시설물이 폐쇄되는가 하면 불법 어업과 밀렵까지 판치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겨울 철새 개체 수마저 크게 줄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관내 4개 읍면지역에 걸쳐 조성된 공만 간척진의 280헥타르 면적의 인공습지입니다. 천연기념물 201호 큰 고니가 유영하고 기러기, 가창오리 등 겨울철새 수만 마리가 겨울을 나는 고흥지역의 대표 철새 도래지입니다. 하지만 이 일대는 사실상 방치 상태입니다. 지난 2016년 공만 일원에 대한 관리 주체가 공군에서 농어촌 공사로 이관되면서부터입니다. 고흥만을 조망하기 위해 조성된 목조 데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굵은 철망으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방조제 일원은 보트와 캠핑카까지 동원돼 낚시꾼들에게 점령당했고 그물까지 동원된 어로행위의 흔적들도 목격됩니다. 모두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심지어 인근 주민들은 불법 밀렵 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농사철도 아니고 그런데 새를 쫓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총소리가 탕 소리가 나고 나면 새가 많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마다 철새들의 개체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나 여기 가까이 사니까 때로는 보면은 걔네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목격을 하고 나도 좋아서 이제 자주 오는데 보니까 뭐 하루 이따 그냥 가버려 다. 관리 주체인 농어촌 공사 측은 실질적인 단속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근절 대책을 세우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군의 슬며시 책임을 전가합니다. 불법으로 배가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어려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얘기를 해서 그쪽에 권한이 있으니까 저희는 계도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요. 고흥만 일원은 현재 리조트와 오토 캠핑장, 수변 공원 조성 등 다양한 관광 자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관광 자원화 사업의 중심이 될 고흥만 인공습지 일원은 관리 주체인 농어촌 공사의 무관심 속에 급격히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미국 전지훈련을 위해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기아 구단은 미국 플로리다 포트 마이어스에서 선수 50여 명과 코칭 스태프 20명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스프링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는 김주찬과 김호령 선수 등 부상 선수들이 제외된 반면 두산에서 이적한 홍상삼 선수와 신인 투수 정혜영 선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출국에 앞서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조계현 단장은 기대 반, 걱정 반의 심정이라며 올해는 새로운 팀 문화가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려인의 문화와 예술을 기록한 자료들이 최근 우리나라 13번째 국가지정 기록물로 등록됐습니다. 자료들을 모은 건 전남 출신의 한국인 김병학 씨인데요. 오늘 미제 인물에서는 한국인인 그가 20년 넘게 고려인 역사 기록물을 모으게 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고려인 연구가 김병학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모으신 그 고려인 관련 기록물들 중 일부가 국가 지정 기록물로 등재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원래 국가 지정 기록물 제도라는 것이 국가가 아닌 민간이나 이 민간 단체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물 중에서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크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국가에서 기록물로 지정함으로써 그것의 훼손이나 이 멸실을 방지하고 또 이것을 DB화해서 그 후세들에게 전승해주고 교육 자료로도 널리 활용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소련의 우리 고려인들이 생산한 기록물을 국가에서 인정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국적이 한국이시죠? 네. 그런데 왜 선생님이 이 고려인 관련 기록물들을 모아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소련 고려인들의 유일한 모국어 신문 고려일보가 강제이주 돼가지고도 카자흐스탄에서 계속 편찬되고 있었는데 그때 기자로 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고려인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됐죠. 2000년 무렵 2000년 조금 넘어서부터 거기 산 지 한 10년 정도 지나서부터 눈을 뜨고 멸실되기 전에 이 고려인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히 수집하고 기증도 받고 또 다수는 이렇게 구입을 했죠. 선생님께서 20대 시절에 카자흐스탄에서 내가 한글 교사가 되어야겠다 하고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때 광주 전남 지역에서 뜻있는 분들이 소련 지역 5개 지역에 민간 한글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 한글 학교가 우리 국내의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을 통틀어서 최초입니다. 고려인들이 모국어 이 열풍이 불면서 모국어를 가르칠 교사를 모국에서 보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소련적이 참 그때 궁금하고 우리 고려인들이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궁금하고 그래서 사실은 호기심으로 지원을 했어요. 잠깐 1, 2년 경험하고 돌아올 생각으로 거기 갔는데 결국에 25년간 거기서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광주로 와서 연구를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돌아온 이유가 있을까요?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는 그쪽에 특유한 정치적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인 강제이주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 고려인 그 2세대 극작가 중에 한진이란 분은 희곡 작품도 우리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희곡도 쓰고 굉장히 광주와 인연이 많은데 또 고려인이 광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로 와서 이 뜻을 펼치는 게 좋겠다. 고려인 문화 예술 그리고 역사 연구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월곡동 그 고려인 마을에 고려인 역사 유물 전시관이 올해 개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고려인들이 8만 명이 넘게 살고 있어요. 이 많은 고려인들도 모국어를 잊어감으로 인해서 조상들의 역사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직계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자긍심을 갖게 만들고 우리 광주가 이 고려인들이 이룩한 그 수준 높은 문화예술과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그 예양으로서 정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면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인보다 고려인을 더 사랑하는 한국인 고려인 연구가 김병학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정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출신 중학교를 통해 오늘 오전 9시 일반고 신입생 12,000여 명의 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선지원 20%, 후지원 80%를 적용해 모든 지원자를 희망 학교 중 한 곳에 배정을 했고 지원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되는 이른바 임의 배정은 올해도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지역 영구 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이 오는 3월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광주시는 노후 영구 임대주택의 공시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의 소득 기준을 기존의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최대 100%까지로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가율이 5%를 넘는 하남주공, 각화주공, 우산 빈여울채 아파트의 경우 1년 이상 비어있는 가구에는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은 15,370가구로 이 가운데 574호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이 50kg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의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 1인당 한 해 쌀 소비량은 2016년 61kg에서 지난해 59.2kg으로 떨어졌고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3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식료품과 음료 등 제조업 분야 쌀 소비량도 2018년보다 1.5% 줄었습니다.
여수산단 주변에 대한 환경 실태 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 조사가 상반기 안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여수산단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는 오는 3월 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 뒤 6월 안에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또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 환경부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장성군 남면 녹진 1리 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월곡 3리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마령 1리 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마령 3리 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삼태 1리 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덕성 1리 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분향 3리 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월곡 1리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서산면 농수산물 판매장 김창수 씨가 10만 원, 삼서면 두월 1리 주민들이 15만 원, 수양 1리 마을 주민들이 9만 원, 대도 1리 주민들이 10만 원, 동하면 남평 1리 주민들이 15만 원, 용정 1리 주민들이 9만 4천 원, 담양군 창평면 적십자 회원들이 10만 원, 창평 1구 주민들이 20만 원, 삼천 1구 주민들이 10만 원, 유천 2구 주민들이 6만 원, 유천 3구 주민들이 10만 원, 해국 1구 주민들이 9만 6천 원, 의항 1구 주민들이 15만 원, 장화 2구 주민들이 8만 5천 원, 곡성군 죽곡면 봉정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봉정마을 아리울 찰엿에서 10만 원, 화양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신풍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강빛 중창단에서 5만 원, 건모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